이번 달 들어서 코스피의 널뛰기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지수가 100포인트 이상 바뀌는 날도 많았는데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규모가 또 사상 최대치에 이른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의 절반 이상은 그런데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지 알면 돈이 되고 득이 되는 시간 이주의 경제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올해 2000 중반에서 시작한 코스피 지수 지금 4,000, 4,100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추세는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 빚내서 투자하는 분들도 많고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해보고 그런데 일단 수익을 낸 이른바 개미 투자자 중에서 비중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게 어떤 일인가요? 네, 이게 한 투자증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계좌 가지고 있는 240만 명을 분석한 결과인데 예. 주변에 보면 다 돈 번 것 같잖아요. 근데 계좌를 실제로 열어봤더니 240만 명 중에 절반 이상은 돈을 잃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숫자로 치면 131만 2천여 명이 돈을 잃었고 한 사람이 얼마씩 잃었느냐, 요걸 보니까 한 사람당 평균 931만 원씩 손실을 봤다. 이 다 합치면 12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네. 그렇지 않고 그리고 조금 번 게 아니라 오히려 잃은 금액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일단 종목 선택에서 희비가 갈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네. 상반기하고 하반기 올해 코스피 시장은 이 스테이지의 주인공이 달랐는데 네. 상반기는 조방원 씨, 하반기는 반바지 씨가 무대를 휩쓸었습니다. 조방원은 조선 방산 원전이 될 테고 하반기 들어서는 조선 방산이 약간 주춤하면서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근데 2차 전지가 아마 좀 의아하실 텐데 나는 2차 전지 가지고 많이 빠졌는데 이런 분들은 ESS라고 해서 전략 저장 장치를 수출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나머지 전통적으로 자동차에 쓰는 2차 전지 이쪽만 가지고는 좀 힘들었고요. 종목에 따라서도 그렇지만 또 시점도 문제가 됐을 겁니다. 시점도요.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님하고 다시 만나기 전에 우리가 코스피 지수 2000쯤에 헤어져서 오늘이 4150이거든요. 기억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 상승폭이 지금 71%가 넘는데 그러면 70일에 초반에 타셨느냐, 중반에 탔느냐, 고점이었느냐 이것도 역시 그 매매 수익률을 가르는 변수가 됐을 겁니다. 그 얘기도 맞나요? 지금 말씀하신 이른바 조방원, 반바이도 있지만 시점도 있고 대형주만 오른 것도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게 시점이자 종목의 선택을 다른 그런 변수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3월에 삼성전자 5만 전자도 위태위태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네. 한때는 49,900원까지 가서 제가 생방송하면서 삼성전자가 돈을 그래도 잘 벌고 있는데 예. 499의 숫자를 보여줄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11만 전자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삼성전자를 그때부터 쭉 믿어주셨던 분과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면은 모건 스탠리 전망으로는 70만 원, 80만 원까지 전망이 나옵니다만 올해 들어 상승폭을 볼 때 하이닉스 담았느냐 담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겠죠. 고점에서 담았던 분들은 수익이 나도 크지는 않으실 테고 소폭 조정을 받으신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거 들으시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종목을 찍어달라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은 그래도 수익률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 좀 불안하다 이런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좀 주신다면요? 네, 이게 그 증시에서는 증시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네. 증시에 룰이 없습니다. 아마추어라고 봐주지 않고 예컨대 밥샵하고 일반인이 스파링하다가 본게임 바로 들어가는 게 증시라는 거. 라이트급하고 헤비급이 이 기여 없이 붙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겠고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는 과정이 만만치는 않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예. 이 수익률은 회전율에 반비례한다는 게 아주 오랫동안 입증이 된 결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급등하는 장세에서는 내가 단타로 큰 돈을 벌고 빠져나와야지 해서 4848, 4989, 4989 자주 하시는데 최근에 나온 그 설문조사 결과나 분석 보고서를 봐도 자주 사고 팔았던 사람에 비해서 장투한 사람의 수익률이 훨씬 높았다. 이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또
긴 시계열로 보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놓은 거를 정말 내가 샀었나 싶을 정도로 저기 장롱 깊숙이 함에 넣어놓고 잊어버려라 뭐 그런 말씀 하시는데 네, 근데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되겠죠. 네네. 네. 지혜로운 판단을 개인적으로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앞서 언급한 비투 관련해서 한 가지 네. 여쭤볼 게 있는데 뭐 최근에 금융위 부위원장이 비투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다라는 언급도 했었고 실제로 금융투자협회가 파악해 보니까 빌린 돈으로 주식을 사는 규모가 26조 2천억 원대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한 달 전보다도 3조 원이 늘었다. B2 열기가 좀 식지 않은 이유. 지금 상승장에 그러니까 뭐 나도 뭐 어쨌든 올락내락 하지만 이 타이밍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어떤 소외 공포 같은 심리 때문일까요? 네, 포모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흔히 과거에 90년대에 미국장 좋았을 때 월가에서는 이 과열의 지표를 멋쟁이들이 양복 쫙 차려입고 가서 구두 닦으러 갔을 때 이거 구두 닦는 곳에서조차 요즘 주식이 뭐가 좋은가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과열 지표구나 해서 셀러들이 내다 팔았다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는 이걸 체감으로 어떻게 느끼냐면 네. 아파트 안에서 이제 여러 시설에서 어머님들이 모여서 과거에는 자녀들 얘기, 손자 얘기 하셨는데 이제 종목 얘기 하시거든요. 아, 이게 정말 과열 단계에 접어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7일 현재 26조 2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증권사에서 돈을 꿔서 비투한 금액이 그 정도라는 건데 금액이 크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게 많은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나라에서 하루 동안 모든 종목에 거래되는 거래 대금 자체가 대략 31조 원 정도 되거든요. 예. 시장 전체를 다 움직이는 금액이 31조 원인데 증권사에서 꿔다 쓴 돈이 26조 2천억 원입니다. 네. 잔액으로 남아있다는 건 요날 기준으로 안 갚았다 이런 뜻인데 단기 조정폭이 클 때는 이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증권사에서 약속한 시간 내에 못 갚으면 강제로 팔아버리잖아요. 11월 7일이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날짜인 것이 말씀드린 대로 사상 최대의 비투를 기록한 날이기도 한데 이런 강제로 팔아버리는 걸 반대 매매라고 하거든요. 반대 매매의 규모도 역대 최대인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 이런 것들 고민하시면 장투를 하려면 일단 리미트가 없어야 되잖아요. 빚내서 투자는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국내 주식시장이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활짝 웃고 있는 분야, 국민연금. 왜 웃고 있습니까? 네, 국민연금 올해 돈 아주 잘 벌었습니다. 네. 올 초에 1,213조 원에서 출발을 했는데 기금의 규모가 올해 1,400조 원 돌파해서 아마도 지금은 1,450조 원 정도 될 1,450조 것으로 원, 네. 보이거든요. 그러면 한 10달 사이에 200조 원을 벌었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 분야별로 따져보니까 국내 주식 수익률이 10월 말 기준으로 60% 정도 되고요. 미국 주식 수익률이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잘해서 돈 많이 벌었고 200조 원이면은 기금 고갈 시점에 한참 뒤로 미룰 수 있는 그 정도 규모가 됩니다. 자, 지금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략하게만 살펴보고 여쭤보면은 국민연금이 전체 자산의 최대 14.9%까지 국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데 올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좀 급등하면서 주식 평가 액수가 목표에 좀 육박했고 그래서 한도를 더 올려서 19.9%로 올리겠다라는 건데 지금 한국 증시 최대 기관 투자, 국민연금의 추가 투자가 이뤄진다면 우리 주식시장에는 호재인가요? 네, 일단 지수는 무조건 올라가겠죠. 네. 저 계산을 해보면 지금 대략 현재 가지고 있는 비중이 17.9%에 근접한 수준까지 와 있거든요.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술적 자산 배분이라고 해서 기금이 자체적인 재량으로 한 2%포인트 정도 더 살 수 있게 해주는 그 규정입니다. 흔히 인용되진 않았는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이 기준에 따라서 더 산다고 하면 계산해보면 기금이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한 30조 원 정도 불어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 동안 우리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거래 대금이 그러네요. 31조 원 정도 되니까 네. 30조 원 엄청난 금액이고요. 아마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30조 원이라는 현금이 추가로 투입되는 그 효과. 실제로 총알이 장전된다. 이 효과가 있을 테고 다른 한 가지는
정부와 연기금이 이 정도로 주가 방어에 진심이구나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 집행이 된다고 하면 플러스 알파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그 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가 떨어지면 혼나겠죠. 이게 전 국민의 갯돈이자 노후 자금이니까 굉장히 매섭게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대 최고 수준이거든요. 국민연금 기금의 그 주식 투자 비중이 전체 자산에서 50%를 넘어간 게 올해가 처음입니다. 아, 네. 현재도 52% 정도 되고요. 국내 주식에 한 200조 원, 해외 주식에 500조 원 정도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도 종합해서 보면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결과의 책임은 결국은 기금이 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아마 꾸준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